자료는 우리 내신 대비할 때 쌤이 정리해주는 자료거든. 그리고 이게 이제 수능 특강 교재인데 수능 특강 교재는 고3 수능 연계 교재인 거 알지? 근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외부 자료 이런 거 학습지로 만들어 올 때 보통 수능 특강을 가지고 와 쌤들이. 어차피 학교 선생님들도 자료를 구하는 데는 뻔하거든.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교과서만 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걸로 준비하면 되고 구쪽처럼 이제 그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 들어갈 수 있거든. 3월 26일에 모의고사 치잖아. 그래서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 들어가면 거기 있는 작품도 구쪽처럼 쌤이 문제하고 지문하고 정리해서 줄 거야. 내신 때. 그 다음에 10쪽처럼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든 교과서 밖에 있는 작품이든 작품 정리를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내신 때. 자 어쨌든 오늘은 그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이건 이제 쉬우니까 우리 최척전 이야기를 좀 해볼까. 이 최척전이 또 명작이거든. 이게 작년에 쌤이 최척전을 연극을 보고 왔어. 근데 대학로에서 하는 작은 연극이 아니라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대형 연극이 있는데 이게 이제 최척전이 원작이잖아. 근데 이제 연극 제목은 퉁소소리야. 퉁소소리. 이 퉁소라는 악기가 이 최척전에서 중요한 소재거든. 그래서 이제 연극 제목이 퉁소소리인데 배우들이 엄청 많아. 보통 작은 연극이 이제 배우가 4명에서 6명 정도 출연하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줄거리 얘기해 주겠지만 일단 전쟁이 3차례가 나오거든. 전쟁을 3번 다루기 때문에 뭐 엑스트라부터 해가지고 단역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인물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어. 그럼 그들의 얽힌 이야기들이 엄청 많겠지. 그래서 이게 최척전이 인물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연극이 보통 이제 배우들의 연기로 진행이 되잖아. 근데 무대랑 관객 사이에 오케스트라 피트가 있잖아. 그 좁은 오케스트라 피트에 그 해금이나 아쟁이나 검고 같은 국악 악기들을 갖고 와가지고 반주를 해. 근데 작년에 연극 공연이 끝났거든. 근데 이게 엄청 대박이 났어. 그래가지고 올해 또 한대. 그래서 올해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름 이후에 할 거야. 그래서 최척전은 원래 강동고랑 배재고 교과서에 원래 있었어. 원래 최척전이 실려 있었어. 근데 바뀐 교과서에는 없더라고. 아무튼 교과서에 있는 걸 오늘 수업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다음 주부터 내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프리 내신이니까 우리가 내신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걸 지금 얘기해 줄게. 이게 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다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 제목이 최척전이니까 이게 주인공이 이제 최척이겠지 당연히. 이 최척은 아버지 최숙의 아들이야. 이 최숙의 아들. 이 최척은 최숙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최척이랑 이제 눈 맞은 여자애가 오경이라는 아이인데 이 오경은 이제 부인 심씨의 딸이야. 심씨의 딸. 심씨의 딸이야. 그래서 이제 이 그 최척하고 오경이 서로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오경이의 어머니 심씨는 별로 최척이가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 왜냐하면 이 최척이는 좀 몰락한 양반이거든. 그래서 재력이 많이 가세가 기울어서 이 심씨는 자기가 이제 남편을 젊은 나이에 여였거든. 그래서 홀로 이 오경이를 키우면서 온갖 잡다한 힘든 일들을 하면서 딸을 키웠는데 그래도 이제 딸이 시집 갈 때가 되면 좀 변변한 집안에 괜찮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서 딸만큼은 고생을 안 시키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놈의 딸이 말을 듣겠나 안 듣겠나. 이 몰락한 집안의 아들하고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 사실 심씨는 건넌 마을에 있는 양생이라는 부자 재벌 2세 이 재벌 2세한테 시집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 최척하고 눈이 맞았다고 하니 뭐 어쩌겠어. 자, 그러던 와중에 이 최척과 옥경이 결국은 결혼을 약속을 해.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1592년 뭐가 터졌겠어?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결혼할 나이라는 거는 한 15, 16 정도 나이가 됐잖아.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전쟁이 났으니까 징발이 됐겠지. 군인으로 징발이 됐겠지. 그래서 이 최척은 임진왜란이 터져서 전쟁터에 나가게 돼. 참전을 하게 돼. 그러면 이제 이 결혼을 약속했으니까 최척이 돌아와야 오경이 결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결혼 날짜가 돼도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당연히 안 돌아오겠지.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 심씨가 옳다구나. 빨리 지금 양승이랑 결혼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미리 봐둔 예비 사위 양생을 오경과 강제로 혼인을 시키려고 했는데 오경이가 연지곤지 다 집어넣고 방 밖으로 나가긴 안 나가겠나? 안 나가지. 왜? 나는 척이를 배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양생에게 미안하지만 또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저 최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뜻을 거부하고 양생과의 결혼을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오경이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몸져 눕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임진왜란이 긴 임진왜란이 끝나고 결국 이 최척이 살아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이 최척과 오경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돼요.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간의 정이 이제 매일매일 좋겠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첫째 아들 몽석이를 낳게 돼. 몽석이. 그런데 이 몽석이가 한 돌이 지났을 때쯤인가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잖아. 뭐가 터져? 정유재란이 터지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유재란 때문에 이 최척하고 오경하고 몽석이하고 온 가족이 불불이 흩어지게 된다. 그 하인 이름이 뭐더라? 춘생. 자, 그래서 이 정유재란으로 온 가족이 불불이 흩어지는데, 자, 일단 최척. 일단 당연히 임진왜란 때도 전쟁에 징발돼가지고 전쟁터에 참전을 했으니까 정유재란 때도 당연히 전쟁터에 갔겠지. 사실 임진왜란 때 여기 이제 이 명나라가 지원병으로 조선을 도와줬지. 명나라 지원병이 조선에 와서 도와줬잖아. 그때 이 최척이 명나라 군사들과 친하게 잘 지냈어. 그때 이제 그 지냈던 장수가 여유문이라는 명나라 장수가 있는데 이 여유문이 이 최척을 좋게 봤어. 그래서 이제 정유재란이 나가지고 막 온 집에 불이 나고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불이 흩어지고 말 사람들이 흩어졌겠지. 그래서 이 최척이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가족은 안 보이고 하인들도 온데간데 없고 집에 전부 다 불타가지고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터덜터덜 강가로 갔는데 강가로 갔더니 그 오경이의 그 몸종이었던 이 춘생이가 칼에 맞고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는 춘생이가 아니냐? 우리 가족들이 전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외적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온 가족을 다 죽이고 내가 이 어린 몽석이를 껴안고 그러니까 춘생이가 몽석이를 껴안고 강가로 뛰어가다가 갑자기 외적들이 뒤에서 칼로 등을 끊는 바람에 내가 지금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이 아이를 놓쳤다. 그 놓친 아이가 어디로 대굴대굴 굴러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강 이러면서 이제 춘생은 죽어. 과다출혈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을 최척이 다 봤잖아. 가족들이 모두 불풀이 흩어졌다고. 그리고 아들도 이제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망연자실한 이 최척이 결국 그 임진왜란 때 인연이 있었던 여유문 장군을 따라서 명나라로 가게 돼. 명나라로 가서 이 여유문 집에서 지내게 돼. 여유문 집에서. 근데 이 여유문이 이제 이 최척과 임진왜란 당시에 인연을 맺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정유재란 이후에 여유문이 최척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최척에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가족을 살뜰히 보살피는 그 책임감하고 그 다음에 뭐 나라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을 좋게 봤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여유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정유재란 이후로 이제 명나라 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같이 살면서 야 최차가 너 정말 이렇게 가족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자식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부모님의 생사 여부도 모르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지내면서 너 정말 성실하다. 이제는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너처럼 이렇게 책임감 강한 남자 나 굉장히 마음에 드니 너에게 내 딸을 맡기고 싶다. 이래서 이 여유문이 딸과 결혼을 할 것을 제안을 해. 그랬더니 최척이 그걸 흔쾌히 승낙하겠나? 아 장수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책임감 있게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재혼을 하고 새 장가를 들기는 염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한테 두 번 다시 결혼 얘기 꺼내지 마세요. 이랬더니 여유문이 아 그렇지 내가 네 심정을 참 헤아리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다시는 딸과의 결혼을 제안하지 않았고 그렇게 더 이제 최첨은 여유문과 지내다가 여유문이 이제 나이가 많거든. 나이가 많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여유문이 죽게 돼. 그 죽으니까 그 최척은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곳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또 하나의 인연을 잃었잖아. 그래서 이제 최척은 또 다시 이제 낙담을 해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인간 세계에서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여기에 미련을 갖지 않고 산에 가서 산신령이 되겠다. 그래서 나 도사가 되겠다. 이러면서 산에 가려고 해. 그래가지고 막 중국 전역을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방랑 생활을 하다가 이전에 이제 그 인연이 있었던 송우라는 중국인 친구가 있어. 송우. 이 사람 친구야. 이 송우라는 친구가 이제 방랑하고 있는 최척과 우연히 만나가지고는 아 척이 오랜만이네. 자네 여유문 장수는 잘 지내는가? 하니까 그동안의 사연들을 쭉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아 척이 너 정말 의지할 곳이 없겠군 하니까 그래 나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도사가 되겠다 이렇게 막 헛소리 하니까 이 송우가 아니 자네 그렇게 도교를 맹신하다가는 결국 산에 들어가서 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주검이 될 걸세 이러면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송우가 막 척이를 뜯어말려. 바로 여기에서 작가 조이한이 도교 사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아무튼 그래서 이 송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 뱃사람이야. 배 타고 장사하는 사람. 뱃사람이거든. 그래서 자네 어차피 그렇게 인간 세계에 미련 없이 뭐 산으로 들어가 살 거면 차라리 나랑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면서 돈이나 벌세. 나랑 참 돈이나 벌자. 해서 이 최척이 배 타고 장사하는 송우를 따라서 장사를 하게 돼.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돼. 여기서 전 세계라고 하면 뭐 중국, 일본, 뭐 저기 뭐야 베트남, 그 다음에 뭐 필리핀 이런 나라일 거 아니야. 이런 나라를 돌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장사를 하게 돼. 그다음 자 최척은 그렇고 자 정유재란이 나가지고 이제 이 최척의 아내 오경이 어떻게 됐겠어. 그래서 이 오경이가 이제 전쟁통에 막 온 가족이 불풀 흩어졌잖아.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을 춘생이한테 맡겼는데 춘생이는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춘생이 내 아들을 안고 갔으니 춘생을 못 찾으면 내 아들도 못 찾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남편도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집에 돌아오지 않고 뭐 전쟁터에서 죽었을 수도 있잖아. 남편은 죽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춘생이는 몽석이를 얻고 어디로 그 도망을 가다가 실종이 됐고 부모님도 사라지고 집도 다 불타고. 근데 이 오경이는 그 최척이 전쟁이 나서 자기가 전쟁터 나가기 전에 그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사는 게 각박하니 자네 남장을 하고 좀 돌아다니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 그래가지고 오경이가 이 그 최척을 전쟁터에 보내기 전에 머리를 자르고 남장을 하고 다녔거든. 그래서 이 오경이 남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외적들에게 외적 포로로 잡히는 거야. 외적 포로로. 이 외적들이 젊은 남자들을
포로로 잡아서 일본으로 데려가려고 했거든. 근데 이제 오경이가 남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젊은 남자라 착각을 하고 외적의 포로로 잡힌 거야. 자, 그런데 이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포로로 잡아가려면 어디에 실어서 가야 돼? 네. 배에 실어서 가야 되지. 근데 이제 이 배라는 게 이 일본이 지금 군인들이 배를 타고 조선에 침략했잖아. 근데 그게 뭐 현대판처럼 막 그 군함을 끌고 온 게 아니라 군함은 수적으로 좀 제한이 있고 군함 몇 척에다가 민간 배를 타고 왔어. 민간 배. 일본인들이 배가 많잖아. 낚시하는 사람들. 민간인들의 배에다가 군인들을 실어서 조선에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민간 배 중에 도누라는 일본인이 이 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었거든. 일본에서. 근데 이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이 민간인들에게 배를 나라에 바치라고 했어. 그래서 도누도 어쩔 수 없이 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겠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그 나라에 자기 배를 바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도누는 장사를 잠시 쉬고 조선에 와 있는 거지. 이 군인들을 실어서 조선에 온 거지.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려면 조선인 포로들을 실어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선인 포로를 실어서 갔지. 그 배 안에 바로 남장을 한 오경이가 이 도누의 배에 탄 거야. 그런데 이 도누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어. 일본에서. 그래서 살생을 좋아하지 않았어. 도누가 전쟁이 좋아서 나라에 배를 바친 게 아니라 강제로 나라에서 배를 직만해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친 거고 살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이 어쨌든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길이 멀고 험하잖아. 그래서 포로들이 그냥 포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배가 나아갈 수 있게 노동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잖아. 살려면. 그러니까 이 포로들이 막 일을 하는데 하루는 이 오경이가 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배길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는 거야. 오경의 자살 소동. 오경은 사실 만연자실이잖아. 남편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족도 모르고. 근데 지금 자기 몸은 일본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서 뭔가 자기 몸이 더럽혀지거나 자기의 운수대로 살지 못한다면 뭐 더 이상 내가 일본으로 갈 이유가 없지. 그래서 살아갈 이유도 없잖아. 그래서 자살 소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누가 그제서야 오경을 눈여겨보기 시작해. 근데 그날 밤 오경의 꿈에 웬 부처가 나와가지고 장득불 부처야 부처. 이 오경의 꿈에 부처가 나타나가지고 야 오경아 너 참 힘들지? 너 근데 조만간 좋은 일 있을 거니까 죽지 말고 살고 있어. 죽지 말고 살아라. 이러면서 오경의 꿈에 부처가 나타나서 죽지 말라고 간청을 해. 그 예언을 하고 복선을 남기는 거지. 그래서 이 자살 소동을 벌인 이 오경을 도누가 불쌍히 여겨서 야 오경아 너 지금은 그 조선인 포로로 내 배에 올랐지만 일본에 도착하면 너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좀 그 나무 떼고 이런 머슴으로 좀 살아. 이렇게. 왜냐면은 이 오경이 남자인 줄 아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머슴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지 도누가. 도누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집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오경이를 도누 집에 데리고 갔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도끼를 주면서 장작을 패라고 했더니 오경이가 할 수 있겠나 없겠나. 그래서 오경이가 이렇게 얘기해. 아, 저는 비록 사내지만 보통의 사내들과 달리 체격이 왜소하고 또 손이 거칠지 못해서 이런 거친 일들은 못합니다. 제가 잘하는 거는 바닥을 닦고 방바닥 닦는 거하고 설거지 같은 건 잘할 수 있으니까 비록 사내지만 저에게 부엌 일을 맡겨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도누는 거참 특이하네. 사내가 왜 무슨 설거지를 한다고 하나. 하지만 자네가 잘하는 게 그거라면은 그 일을 하시오. 이러면서 이제 이 오경이가 여자 하인들하고 어울리면서 도누의 집에서 지내게 돼요. 그때까지도 이 도누는 이 사람이 여자일 거라고는 의심조차 안 해. 도누는 이미 아내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로서 이 오경이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경이 이 자살 소동으로 인해서 이제 오경의 사연들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게 딱하니까. 또 이 사람 불교 신자니까 그 자비를 베푼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 오경이는 일본에 있는 나가사키에서 지내게 돼. 일본에서. 지금 최척은 중국에서 지내고 있잖아. 이렇게 가족들이 불풀이 흩어졌단 말이야. 그다음 자, 요 이제 가족이 또 있지. 몽석이. 자, 몽석이는 어떻게 됐겠어? 어? 몽석이는 이제 갓 돌이 지났는데 막 정유재란이 나가지고 온 가족이 불풀이 흩어지고 뭐 애기니까 뭐 의식이 있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늘 안기던 춘생이의 품에 안겨가지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춘생이가 등에 칼을 맞는 바람에 이 아기가 포대에 쌓인 아기가 대구대구 굴러가지고 그 자갈에 풀숲에 이제 바위 옆에 이렇게 툭 던져진 거잖아. 그때도 이제 이 아이가 뭐 이제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이 풀숲에 그 포대에 쌓여진 아이를 연곡사 스님이 발견을 지나가다가 이 연곡사 스님이 그래가지고 이 갓난아기가 이 막 시신들이 널브러진 이 강가에 막 이렇게 포대에 쌓여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딱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연곡사 스님이 이 아기를 데리고 자기 절로 가. 그래서 스님이 몽석이를 지금 보관하고 있어. 스님이. 그다음 자 몽석이의 할아버지가 누군데? 최숙이지. 그다음 외할머니가 누구야? 이 실씨지.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자녀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둘은 사돈 사이잖아. 사돈 사이인데 이제 가족들이 막 뿔뿔이 흩어질 때 이 사돈이 사돈을 챙겨서 서로 이제 도망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막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이들도 외적에게 잡혀서 이 포로로 붙잡히게 돼. 포로로 붙잡혀서 이제 그 배를 타려고 강나루에 갔는데 이 강나루에서 막 외적들이 한눈을 판 사이에 갈대를 꺾어가지고 머리에 꽂아서 갈대를 꺾어서 머리에 꽂아가지고 이 포로 무리에서 탈출을 하게 돼. 그런데 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지혜가 있잖아. 그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 가족들이 자주 가던 절로 가. 바로 그 절이 어디겠어? 연곡사. 바로 연곡사. 그 연곡사로 갔는데 이 스님들만 있어야 되는 그 승방 스님들이 거처하는 방. 승방에서 웬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이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 그래가지고 이 최숙이가 그 승방의 문을 활짝 열었더니 세상에 거기에 누가 있겠어? 손자가. 바로 몽석이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손자를 데리고 이제 이 스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혜정 스님, 어떻게 우리 아이가 여기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어쨌든 여차저차 갈대숲에서 해가지고 이 아이를 구출했다. 해가지고 결국 이 몽석이는 자기 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 조선에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오경이는 일본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아빠는 중국에 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최척은 안남 지역에 배를 정박하고 거기서 좀 쉬게 돼. 이 안남이 어디냐? 중국 밑에 있는 베트남. 그 다음에 이 오경은 본우를 따라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또 같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역시 또 안남 지역에 오게 돼. 그래서 이 안남 항구에 오게 돼. 둘 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달빛이 막 이렇게 밝은 달빛 아래 이 오경이 너무 가족 생각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또 베트남에서 또 자살 생각을 해. 그랬더니 또 장육불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지난번에 나가사키에서 너 좀 기다리라고 했지? 너 이제 다 됐으니까 조금만 진짜 하루만 더 기다려라.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렇게 또 부처가 얘기해가지고 이 오경이가 마음을 다잡고 지난날에 그 남편하고 데이트할 때 이 둘이 데이트할 때 오경이가 시를 잘 썼거든. 그러면은 그 시에 대해서 화답하기 위해서 최척이 퉁소 연주를 해줬어. 즉흥적.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여친이 노래 부르고 남친이 악기 연주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데이트가 있었지. 그래서 이제 그날의 데이트 일들이 너무나 꿈만 같잖아. 그래서 그 20여 년 전의 일들을 막 생각을 하면서 그리움에 잠겨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막 시가 이렇게 막 입 밖으로 막 나오는 거야. 그 시 읊는 소리를 이 최척이 또 배에 나와가지고 달빛 아래에서 오경이가 그립다.
이러면서 이제 주머니에 있던 퉁소를 꺼내가지고 퉁소는 단소처럼 생겼어. 그 퉁소를 꺼내가지고 막 연주를 했지. 그러다가 어디서 왜 시 읊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시는 예전에 우리 여친 내 오경이가 나한테 지어줬던 그 시 내용이거든. 응? 그러니까 그거는 둘만 아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항구에 정박해 있는 최척이 지금 저 배에 지금 내 와이프가 있다. 내 와이프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 퉁소를 들고 이 옆에 있는 배까지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송우가 와서 말려. 야, 지금 너무 한밤중이고 지금 옆에 배에 무작정 쳐들어갔다가는 이거 난리 난다. 그러니까 해가 뜨면 밝은 아침에 가봐라. 해가지고 말려서 이제 밤새 기다리다가 이 최척이 해가 뜨자마자 옆에 있는 배에 가가지고 오경아 하면서 막 부르는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 오경이가 아니 이건 내 남편의 목소리 하면서 바로 퉁소 소리와 이 시 읊는 소리를 계기로 이 둘이 20년 만에 재회를 하게. 재회한 거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렇게 그 춘생이가 나가 떨어진 이 몸소리를 갖다가 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발견한 것도 너무 우연적 만남이지. 너무 우연적 만남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베트남 항구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너무 우연적이지. 그래서 이 최척전의 다른 제목이 뭐냐? 너무 귀한 만남이다. 귀한 만남이다. 그래서 기우록이라고 다른 제목으로 기우. 그래서 비로소 이렇게 베트남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부부의 연이 이제 다시 새로 이어졌구나. 그리고 정유재란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당신 살아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부인 또한 살아있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막 눈물의 재회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그 두 부부가 만났으니 도누는 그때 이 오경이 남자인 줄 여자인 줄 아는 거예요. 이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여기는 전부 뱃사람들이 남자뿐인데 여기 무슨 당신의 아내가 있다는 것이오. 막 도누가 그랬거든. 아니요 여기에 내 아내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 오경이의 정체가 밝혀지는 거지. 해서 다시 바로 위에 있는 중국에 있는 항주 지역으로 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돼요. 항주 지역.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최척과 오경이 새롭게 다시 제2의 부부 생활을 이어갈 때 여기에서 둘째 아들 몽선이를 낳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부부간에 만난 게 너무나 반갑지만 그 둘 사이에 있는 첫째 아들 몽석이 생사를 모르잖아.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이 그립겠어. 그 와중에 이제 이 둘째 아들도 낳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이 몽선이와 이제 몽선이가 15, 16살이 됐을 때 15, 16살 됐을 때 이 몽선이가 옆집에 있는 홍도라는 딸하고 아주 연애를 하다가 둘이 결혼하게 되고 또 난리인 거야. 얘는 이제 중국인이지. 근데 이 홍도는 사실 편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거든. 이 홍도의 아버지 진위경은 바로 임진왜란때 명나라 사람들이 이 조선에 지원병을 보내줬다 했잖아. 그때 여유군 장군을 따라서 진위경이 임진왜란 때 조선에 갔어. 진위경이 지금 조선에 가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홍도가 불쌍하잖아. 근데 이제 이 홍도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얘들아 이게 지금 봐라. 얘들아 몽선이 조선인이잖아. 그 다음에 홍도는 중국인이잖아. 얘들아 이거 바로 뭐야 이거? 국제결혼이지. 얘들아 조선시대에 국제결혼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거든. 근데 이 소설이 굉장히 파격이지. 이렇게 국제결혼을 다루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둘은 맺어질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 최척이 이 둘의 사랑을 허락한 것은 바로 홍도의 아버지가 조선에 임진왜란 때 지원병으로 갔다는 그 사실. 이거를 이제 높이 평가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의 딸이라면 내가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이 국제결혼은 금기가 돼 있지만 우리가 뭐 결혼해가지고 중국에서 살 건데 뭐 어때? 이러면서 이 둘의 사랑을 허락을 해줘. 그러다가 또 결혼하면 뭐가 찾아와야 돼? 또 시련이 찾아야 되잖아.
자, 이 명나라 지역에 그 누르하치가 여진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우지. 이 명금 전쟁이 일어나. 명금 전쟁. 후금이 명나라 침략을 해. 명나라에 이 후금 침략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이 명금 전쟁으로 명나라가 조선에 지원병 요청을 하고, 명나라가 조선에 지원병 요청.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에 지원병 요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최척이 나 예전에 그 우리 조선 임진왜란 터졌을 때 여유문 장군이 우리나라 조선 도와줬고, 그 다음에 정유재랑 나가지고 내가 여유문 집에서 10년 동안 그 신세를 졌다. 지금이 바로 내 저 여유문에게 은혜를 갚을 때다. 이러면서 최척이 나이가 많고 늙고 병들었잖아. 근데도 저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일명 하나로 그 이 명금 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 그래서 또 최척이 또 전쟁터에 참전을 하게 돼. 그럼 당연히 오경이가 잘 다녀오시오 했겠나 아니면 가지 말라 했겠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당신 지금 또 전쟁터 나간다는 것이오. 뜯어말리겠지. 하지만 최척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 결국 최척은 이렇게 전쟁터에 참전을 하게 돼. 해서 오경이가 이렇게 하지. 그래? 그러면은 당신 지금 그 명금 전쟁으로 그 이 전쟁터에 간다면 우리 더 이상 중국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 이러면서 남편 찾아야 몽석이 찾아야 된다. 아니면은 적어도 우리 고향 땅으로 가야 된다. 해서 이 오경이 고향으로 가려고. 고향. 얘들아 고향이 어딘데? 조선이잖아. 이게 이제 조선 어디냐면 조선 남원 지역이야. 전라남도 남원 있지? 그 춘향이 이야기 남원. 조선 고향으로 가야 된다. 하니까 누가 뜯어말리겠어? 몽선이가 뜯어말리는 거야. 아니 어머니, 제가 지금 홍도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잠시 명금 전쟁만 끝나서 아버지만 오시면은 또 다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홍도랑 결혼을 할 예정인데 저를 이렇게 또 저에게 시련을 주시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오경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 오경은 오랫동안 배에서 생활했잖아. 그러니까 배 타고 조선 가는 거는 식은 죽 먹기라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중국 바다하고 조선 바다 사이에 해적이 많았어. 그래서 일본 해적, 중국 해적, 온갖 해적들이 설치고 있을 때여가지고 만약에 일본 해적을 만난다. 그러면 일본어를 하면 되지. 오경은 일본인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할 줄 알았지. 그 다음에 중국 해적을 만난다. 그럼 중국어 하면 되지. 홍도가 중국 사람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경이가 여러 가지 그 노하우와 팁을 가르쳐 주면서 결국은 이제 이 몽선과 홍도와 오경이 몽선과 홍도와 오경과 몽선과 홍도 백길에 오르게 돼. 백길에 오르게. 자, 그다음 한편 이제 이 명금 전쟁에 참전한 이 최척은 얘들아 명금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돼? 후금이 나중에 명을 물리치고 청나라 세우잖아. 다시 말해서 명이 지지. 그래서 이 명나라 사람들은 싹 다 죽였어. 누르하치가 중국인들은 다 죽이대. 조선인들은 살려둬. 중국인들은 다 죽이대. 조선인들은 살려둬. 해서 명나라 사람 다 죽이는데 거기에 이제 조선인으로 참전했던 최척은 포로수용소에 같이 금나라 포로수용소. 그래가지고 이 포로수용소에 들어가서 막 그 감옥에서 같은 그 동료 포로들 있잖아. 동료 포로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진짜 당신들의 그 하소연은 하소연 아니다. 이러면서 최척이 지난달에 자기의 삶과 이야기들을 쫙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임진왜란 참전해가지고 장모가 딴 남자랑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아내를 가지고 내가 결혼을 천신만고 끝에 해가지고 또 정유재란이 나가지고 내가 또 명나라 가지고 여유문의 딸을 또 하고 그다음에 친구하고 배짱차 하다가 결국 베트남에서 이렇게 우연히 아들을 만났어. 이러다가 또 이제 우리가 행복히 잘 살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명문대직이 나서 이제 내보다 불쌍한 사람 얘기해봐.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젊은 청년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혹시 아버지 퉁소를 혹시 퉁소 연주하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 나에게 품수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혹시 지난 30여 년 전에 한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누구겠어? 첫째라는 거지. 아니 네가 내 아들 몽석이를 아는가? 네가 내 몽석이 친구인가? 하니까 아버지 제가 바로 몽석입니다 하면서 바로 이 몽석이도 이 명금전쟁에서 명나라가 조선에 지원병 요청했다 했잖아.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저기 할아버지랑 외할머니랑 살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조선에 지원병 요청했을 때 이 할아버지가 몽석이한테 야 몽석아 너희 아버지가 바로 저 명나라에 가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혹시 전쟁터에 가면은 이 아버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몽석이도 결국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누르하치가 중국인들은 다 죽이되 조선인들은 살려라 라고 해서 몽석이도 포로 수용소에 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최측과 몽석이 만난 거지. 그러니까 이 재회가 얼마나 기가 막힌 우연이야. 그러니까 제목이 기우록이라고. 기한 인연이라고. 그래서 이 두 부자가 극적으로 상봉을 해가지고는 이 청나라 포로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나라 포로 수용소는 지금의 백두산 위에 있는 만주 지역이야. 그러면 만주 지역에서 탈출을 했잖아.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로 갈 건데? 자, 서쪽으로 가면 몽선이랑 홍도가 있는 함주로 갈 수 있지. 동쪽으로 가면 고향 땅인 남원으로 갈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 거야? 몽선이랑 홍도랑 오경이가 지금 배 타고 고향으로 간다는 사실은 모르지. 어디로 갈 건데?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외할머니 살아 계시는 고향 땅으로 갑시다. 이렇게 몽선이가 해. 아니면 아버지요. 할아버지, 얘가 할머니가 있잖아. 더군다나 이제 최척도 사실 여기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길은 오히려 위험하지. 왜? 명나라가 망했잖아. 그러니까 저 길은 위험하고 차라리 안전한 조선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가는데 지금 이게 육지길이잖아. 육지길인데 뭐 지금처럼 뭐 신발이 있겠어, 버스가 있겠어. 십신을 신고 막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이 늙고 병든 최척이 젊은 이 몽석이한테 엎혀가지고 막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하겠어. 그래서 가다가 최척이 푹 쓰러져. 푹 쓰러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술집에서 술이 막 거나하게 취한 한 스님이 술 취한 스님같이 생긴 사람이 쓱 지나가더니 아니 왜 이렇게 쓰러져 있어? 이러면서 쓰러진 그 최척을 갖다가 약초를 가지고 막 치료를 해줘. 그래가지고 아니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그 병든 사람을 치료를 잘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약초를 잘합니까? 하니까 내가 사실은 예전에 전쟁터에 참전을 했는데 내가 그 칼이나 이 무예를 익히지 못해서 의무병으로 참전을 했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친 병사들 있잖아. 치료해주는 의무병으로 참전을 했어. 거기서 좀 의술을 좀 배워가지고 내 이렇게 약초를 좀 잘한다. 했더니 그렇다면은 뭐 고향에 가족들은 안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조선말을 해서 조선인인 줄 아시는데 사실 내 고향은 함주요. 그렇다면 중국인이신가? 중국인이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먼 조선 땅에 와 계십니까? 하니까 30여 년 전에 바로 이 조선의 임진왜란이 났다 해서 바로 이 명나라 지원병으로 내가 와가지고 병사들을 치료하면서 전쟁터에서 의술을 익혔는데 집으로 돌아갈 돈이 없어가지고 내 이렇게 떠돌이 신세로 살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 사연을 착 듣게 되는데 혹시 딸아이가 있습니까? 그렇소. 내 고향 땅 항주에는 우리 딸 홍도가 있습니다. 홍도가 누구야? 바로 최척의 며느리잖아. 둘째 아들 몽선의 와이프. 그래가지고 최척이가 아니 그 홍도의 아버지 진경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당신이 제 이름을 어떻게? 바로 뭐야? 이제 사돈끼리 만난 거지. 사돈끼리. 그러니까 자 이러고 있지 말고 저를 따라서 우리 고향 땅 남원으로 갑시다. 이래가지고 최척하고 몽석이하고 그 다음에 진희경이 다 같이 고향 남원으로 가게 돼. 한편
이 백길에 올랐던 오경과 몽성과 홍도는 온갖 해적들을 만나고 무인도에 갇히기도 하고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결국 이제 황해에 도착해.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내려가지고 고향 땅 남원으로 가는 길인데 저 멀리서 막 뚜벅뚜벅 이렇게 터덜터덜 이 세 사람이 또 오는 거지. 그래서 이 고향 땅에서 오경과 몽성과 홍도와 최척과 몽석이 그 다음에 홍도는 30여 년 전에 잃어버린 아버지까지. 그 다음에 이 고향 땅에 누가 있었어? 이 할아버지 최숙하고 외할머니 신씨. 그러니까 몽선이는 처음 만나는 거지. 중국에서 태어났잖아. 그 다음에 홍도는 자기 아버지 오랜만에 봤지. 그 다음에 그 최척도 아버지하고 이 장모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고. 이렇게 고향에서 모두가 만나는 걸로 이 소설이 끝나. 얼마나 스펙타클해. 그래서 장면 전환이 굉장히 많지. 그 다음에 그런 장면 전환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우연에 우연히 우연을 거듭하지만 실제 사실을 배경으로 하나. 임진왜란, 정유재란, 명금전쟁 이런 거 다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인 소설이야. 자, 10쪽. 자, 제목이 최척. 갈래 한문 소설이고 애정 소설이지. 처음에 이 둘의 연애담이 나오잖아. 애정 소설. 그다음 전기 소설이라는 것은 전기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너무 우연에 우연을 거듭하니까. 한편 이렇게 전쟁을 다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군담 소설. 군담 소설. 그다음 끊임없이 오경의 자살을 막은 존재가 누구야? 부처지. 그러니까 불교자. 불교자. 그다음 고전 소설의 모든 시점은 뭐라고? 모든 고전 소설의 시점이 뭐라고? 전지적 작가 시점. 자, 배경. 자, 공간이 중요하지. 일단 조선이 나오기도 하고, 일본이 나오기도 하고, 중국이 나오기도 하고, 베트남 안남 지역이 나오기도 하고, 조선에 남은 일본, 중국, 안남. 제재는 최척 가족의 이산과 재회. 이산은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지. 그러다가 또 다시 만나니까 이산과 재회. 주제 전란.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자, 특징 1번. 만남과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는 구성이다. 만남, 이별, 재회 반복. 2번. 시대적 상황과 전쟁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전쟁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자, 최척전은 1592년 임진왜란과 1597년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그리고 있다. 자, 이 작품은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친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가족사이며 동시에 우리 민족의 순환사이기도 하다. 우연적인 요소로 사건이 전개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역사의 비극과 그 속에 살던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적 역사적 문제를 본질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쟁으로 인한 당대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은 박시전, 임경업전 등 전란을 배경으로 한 다른 군담 소설과는 차이가 있다. 박시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거잖아. 다른 작품들이 민속적 영웅의 활약을 통해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고자 했다면 이 작품은 가족의 만남과 이별, 재회를 반복하면서 전란 속에서 인물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과 이산의 아픔, 고난과 역경과 이산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발단. 자, 오경은 쇠락한 양반집 아들인 최척과 사랑에 빠지고 혼사를 반대하는 어머니를 설득하여 마침내 최척과 약혼한다. 전개. 의병으로 참전한 최척이 돌아오지 않자
오경의 어머니는 부자의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이려 하는데 오경은 최척을 기다려 혼인한다. 이후 마단을 몽석이 태어나고 정유재란으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 위기. 오경은 외병의 포로로 일본에 잡혀가고 최척은 중국으로 건너가 살게 된다. 떠돌아다니던 최척은 우연히 안남에서 아내 오경을 만나 중국 항주에 정착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 절정. 후금이 명나라를 침입하여 최척은 가족과 다시 이별하고 명나라 군사로 출전했다가 후금의 포로가 된다. 포로.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맏아들 몽석을 극적으로 만난다. 결말. 부자는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향하고 오경은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와 일가가 다시 해후하여 단란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작가가 조위한이잖아. 이 조위한이 맨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제 그 저작거리 시장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 쉬고 있는데 웬 노인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백발의 노인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네 글자 좀 쓸 줄 아는가? 글을 좀 아는가? 이렇게 묻길래 저 글 공부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내 그 뭐 특별할 건 없지만 내 인생 이야기를 글로 좀 남겨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온 노인이 누구냐? 바로 최척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최척의 이야기를 듣고 최척의 이야기를 쓴다 하니까 이게 무슨 구성이야 결국은? 액자식 구성인 거지. 그래서 그 최척의 이야기를 듣고 썼다고 하니까 얘들아 조이한 입장에서 이거는 실제 이야기라는 거야 사실. 근데 너무 소설 같지.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 기우록이라고 달았다. 조이한이. 자 인물 최척과 오경이 서로 사랑하여 역경을 극복하고 혼인함. 혼인. 자 여유문은 최척을 신임하여 그와 의형제를 맺고 도움을 줌. 자 도누는 그 일본 장사꾼이라고 했지. 도누는 왜군이지만 오경의 처지를 가련하게 여겨 도와줬다. 정유년 8월에 왜구가 남원을 함락하자 사람들이 모두 피란가 숨었으며 최척의 가족들도 지리산 연곡사로 피란을 갔다. 빈칸에 피란. 최척은 오경에게 남장을 하게 했는데 묻사람의 뒤섞이어도 보는 사람마다 오경이 여자인 줄을 몰랐다. 자, 최척전의 시간적 배경은 1591년 임진왜란과 1597년 정유재란, 1619년 후금의 명나라 침입이라는 전쟁 기간을 관통하고 공간적 배경은 남원을 중심으로 조선, 일본, 중국, 베트남 등 4개국을 넘나든다. 자, 이 작품에서 오경은 외병의 포로가 되어 일본에 잡혀가다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넓은 공간을 왕래하고 최척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된다. 이처럼 이 작품은 드넓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정하여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전반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괄호 1번 최척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원인은 정유재란이다. 정유재란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최척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외적들이 쳐들어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등 가족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과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필연성과 개연성. 바로 2번. 자, 오경은 남장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외적들이 장정들만 가려 배에 실어 갈 때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최척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오경은 외병 도누의 배를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된다. 가서 보니 온몸이 칼로 베이고 흐르는 피가 얼굴에 낭자하여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을 살펴보니 춘생이 입고 있는 것과 비슷했다. 그래서 최척은 큰 소리로 불러 말했다. 너는 춘생이 아니냐? 춘생이 눈을 들어보니 얼굴이 비참하게 일그러지며 기어드는 목소리로 희미하게 몇 마디 중얼거렸다. 낭군이시여, 해통합니다. 주인 어른들의 가족들은 모두 적병에 끌려갔으며 저는 어린
몽석을 등에 업고 달아났으나 빨리 달릴 수가 없어 젖병에 칼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저는 땅에 넘어져 기절했다가 반나절 만에 깨어났는데 등에 엎여있던 아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더니 이내 죽었다. 춘생은 최척의 가족들이 적병에게 끌려간 일, 자신이 몽석을 업고 달리다가 적병의 칼에 맞은 일, 몽석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게 된 일 등 그간의 사정을 최척에게 설명하고 있다. 즉 춘생의 말을 통해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지. 자, 최척전과 박시전, 임경업전 전부 전란을 배경으로 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최척전은 평범한 인물이고 박시전, 임경업전은 전부 영웅의 이야기지. 영웅의 이야기. 12조. 최척전은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는 적강타소는 없어. 사실적이야. 사실적. 반면에 박시전, 임경업전은 영웅의 활약상을 그리는 데 초점을 두는데 이 영웅들이 왜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냐? 바로 천상계 존재라는 거지. 즉 적강화소가 있다는 거. 적강화소. 그러니까 천상계, 지상계, 이원론적 세계관이야. 최척의 부친과 장모는 적들이 방심하는 순간을 틈타 몰래 갈대숲 속으로 달아나 죽었다. 이윽고 외적들이 물러가자 두 사람은 갈대숲에서 나와 이골 저 마을 구걸하며 떠돌다가 마침내 연곡사로 굴러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승방에서 어린아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에 심씨가 울면서 최숙에게 말했다. 이것이 어떤 아이의 소리입니까? 꼭 우리 아이 몽석이 울음 같습니다. 최숙이 문을 열어보니 바로 몽석이었다. 마침내 최숙은 기한 인연에 놀라며 아이를 품에 안고 울음을 달래었다. 그리고 몽석을 안고 나오면서 스님에게 물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이곳으로 왔습니까? 해정이라는 스님이 말했다. 해정, 여의, 해정 스님. 수북하게 쌓여있는 시체 더미 속에서 이 아이가 응애 울면서 기어나왔는데 제가 그 모습이 하도 불쌍하여 이곳으로 데리고 이 아이의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곧 하늘이 내려주신 복입니다. 천우신조. 하늘이 도왔다는 거지. 천우신조. 자, 최척전의 또 다른 제목이 뭐라고? 기우록. 기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작품에는 우연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 우연한. 최숙과 심씨가 몽석을 찾게 되는 장면이나 최척과 오경을 비롯한 가족의 재회는 우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연은 최척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경이나 최척은 넓은 바다를 수없이 오가며 생활했고 그때마다 마음은 항상 가족들을 향하고 있었기에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이 작품의 우연성은 가족을 향한 간절한 의지와 신념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 최숙은 연곡사에 들렀다가 우연히 손자 몽석을 찾게 된다. 스님은 자신이 몽석을 데리고 있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기한 인연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이 작품에서는 흩어진 가족 간의 만남이 일어나기 힘들고 기한 일임이 강조되고 있다. 전쟁 속에 이렇게 흩어진 가족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오경은 물에 빠져 죽으려고 두세 번이나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원통함 때문이지. 원통함. 사람들이 빈번히 구출해서 결국 죽지 못하고 말았다. 어느 날 저녁 오경의 꿈에 장육금불 붙여 삼가 죽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후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바로 뭔데 이거? 복선이지. 복선. 오경은 깨어나 그 꿈을 기억해내고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침내 억지로라도 밥을 먹으며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바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자, 13조. 장육금불은 중요한 대목에 여러 차례 나타나 미래를 예언한다. 이는 앞으로의 일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장육금불은 오경의 자살을 막고 오경이 고난을 헤치고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오경의 행동을 이끌고 있다.
자, 공간적 배경 확대. 조선뿐 아니라 중국, 일본, 안남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공간적 배경을 확장했다. 확장. 그 다음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 실제 일어난 전쟁을 배경으로 당시 백성들이 겪은 고통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후금의 요동, 출병 등 세 차례 전쟁으로 인해 최척과 오경이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얘들아 몇 차례? 몇 차례? 세 차례 반복한다는 거지. 그 다음 불량의 장편화. 불량의 장편화. 최석과 오경, 최석과 심씨, 오경과 몽선 등의 행적을 각각 상세하게 그려냄으로써 분량이 길어졌다. 창작 의도. 전쟁을 소재로 한 고전 소설들은 전쟁을 겪은 후에 백성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구실을 했어. 최척전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고 두 전쟁을 겪으며 당시 백성들의 생활은 몹시 공공하고 고통스러웠다. 장기간 전쟁을 치르면서 발생한 이상과 중의수는 헤아리기 어려웠다. 따라서 최척전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반영하여 백성들이 겪은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의도이다. 나누려는 의도. 자, 그 다음에 이 오경이 이제 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서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장을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살아남는다든지 아니면 자식들을 설득해가지고 백길에 올라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게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지. 새로운 여인상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이 작품에서 오경은 매우 슬기롭고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최척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은 시를 전하기도 하고 시경의 시. 부자에게 시집 보내려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며 가난하지만 덕이 있는 최척에게 시집가겠다고 주장한다. 또 중국에서 황해를 건너 조선에 오기 위해 몸소 담대한 결정을 내리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행한다. 목숨을 담보로 사랑을 지키는 운영전과 영영전. 운영전 저번에 수업했지? 이들도 오경만큼 이 강인한 의지로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전쟁이 가져다준 역경을 극복하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능동성을 보이지 않아. 운영이는 수치스러움에 자살을 해버리잖아. 따라서 오경은 중세 조선에 나타난 새로운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척전은 기본적으로 허구이지만 개연성 이상의 사실성을 갖추고 있다. 개연성 이상의 사실성. 시대적 배경 및 정황의 역사성, 인명과 지명의 실제성, 실제 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지. 실제성. 그다음에 순차적 연도에 입각한 서술 등이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남녀 주인공의 행적이 이 작품의 사실성 높이는 데 기여한다. 1619년 심하 전추에서 출전했다가 후금 포로가 된다는 설정은 당시 명군만을 살상하고 조선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누르하치의 군의 전략과 맞아떨어진다. 이러한 정상은 소설적 장치로 읽히는 동시에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이 최척전이 자 14, 15쪽에 보면 23학년도 수능에 나왔지. 그러니까 22년 수능에 나왔다는 거야. 수능에. 그 당시 이게 고1 교과서에 있었는데 수능에 나온다고. 그 다음에 17, 18쪽에 보면 17학년도 6월 모의평가니까 이것도 수능이지? 수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0, 21쪽에 보면 2005학년도 7월 고3 7월 모의고사로 나온다고. 그 다음에 23, 24쪽에 보면 2013학년도 3월 고3 A형 이거는 쌤이랑 했지? 클리닉 때. 이 최척전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는 프로와 클리닉 때까지. 프로면 돼. 이게 과제예요. 그 다음 26쪽. 자, 26쪽은 좀 쉬웠다 하자.